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강주 캠퍼스 기계시스템과 김강호입니다. 15주 동안 3차원 측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 계획와 실습할 장비인 3차원 측정기의 구성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프로그램 작성 소프트웨어인 PC-DMIS의 화면 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학습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프루브를 생성하고 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네 번째 주에는 벡터와 측정 요소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벡터의 학습 후에는 3차원 측정기를 위한 좌표계의 개념과 좌표계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도 구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6주차에는 학습한 좌표계 구성 내용을 바탕으로 가좌표계와 진좌표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측정 요소를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 자동 요소, 치수 요소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13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측정하고 보고서를 출력해보는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헥사곤의 크로마가 사용됩니다. 먼저 3차원 측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기는 측정 방식에 따라서 1차원 측정 방식, 2차원 측정 방식, 3차원 측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원 측정 방식은 한 개의 축을 따라 직선을 측정하는 장치로 강철자,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등이 있습니다. 자유도를 2배로 늘려주면 2차원 측정기가 되고 2차원 측정기는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과 같이 평면의 형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측정 공구로는 공구 현미경, 퇴연기 등이 있습니다. 2차원 평면을 2개 붙이면 3개의 축을 갖게 되고 3차원 측정기는 3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측정기입니다. 참고로 자유도는 DOF,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자유도는 어떤 물체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의 독립된 변수의 수를 의미합니다. 공간상에서 자유도는 6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X, Y, G에 대한 3개의 직선 자유도를 갖고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Z축에 대한 회전 3개의 자유도를 합쳐서 총 6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측정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방식에 따라 크게 정반 측정 방식과 좌표 측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반 측정 방식은 1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범용 측정 방식으로 측정값을 직접 눈으로 읽기 때문에 사용이 쉽고 간단한 형상은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자의 숙련도와 반복 측정에 의한 오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원 측정기 또는 3차원 측정기와 같은 좌표 측정 방식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고 복잡한 제품도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시스템이 복잡해 별도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좌표 측정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3차원 측정기이고 3차원 측정기를 CM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MM은 Coordinate Measuring Machine의 약자로 직역하면 좌표 측정 기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객체의 3차원 형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즉
3차원 형상 획득 기술은 Shape Acquisition Technology, SAT라고도 합니다. 3차원 형상 획득 기술은 크게 능동형과 수동형 방법으로 구분되고, 능동형 형상 획득 방법은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비접촉식 3차원 형상 획득 기술의 대표적인 방법은 광학식 3D 스캐너가 있습니다. 접촉식 3차원 형상 획득 기술은 탐촉자로 불리는 프로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직접 접촉하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CMM이 대표적인 방식으로 측정점의 정확도가 우수해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프로브를 X, Y, Z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시켜 측정점의 3차원 좌표값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3차원 측정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데카르트에 의해 발명된 좌표계를 이용하면 측정물에서 하나의 측정 요소를 다른 측정 요소와 연관하여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좌표계는 가로, 세로, 가장자리에 숫자와 문자로 구획이 표시되고 높이가 표시되어 각각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입체 지도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숫자와 문자 및 높이의 조합을 좌표라고 하며 주변의 위치에 연관하여 특정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특정 위치, 즉 리즈 호텔 3층을 찾기 위해서는 기준 위치로부터 X, Y, Z축의 좌표와 상응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3차원 측정기도 지도에서 위치를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브가 이동하여 측정물의 한 점을 프로빙합니다. 측정물 상의 각 점들은 기계의 좌표계로부터 고유한 좌표값을 갖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측정된 점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측정 요소를 만들어서 다른 요소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기계 좌표계를 나타냅니다. 머신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로 MCS라고도 합니다. 기계 좌표계는 CMM 자체가 보유한 좌표계로 모든 측정의 기준이 되며 CMM 제작 시 결정되는 기본 좌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계 좌표계는 한 번 결정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X, Y, Z축은 측정기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측정기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은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Z축은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머시닝 센터와 같은 오른손 좌표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여 엄지, 검지, 중지가 서로 직각이 되도록 펼치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습니다. 이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X축, 검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Y축,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Z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지시하는 방향이 각 축의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가운데 그림은 측정 좌표계로 3개의 좌표축은 측정물의 측정 요소나 데이터물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측정 좌표계는 측정되는 공작물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좌표계는 파트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PCS라고 합니다. 측정 좌표계는 공작물에 맞춰 설정한 좌표계로 기계 좌표계의 축 회전과 원점 이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계 좌표계와 측정 좌표계를 서로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공작기계에서 G54로 공작물 좌표계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3차원 측정기에서는 얼라이먼트 과정을 통해서 가 좌표계와 진 좌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차원 측정기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측정점 검출기, 즉 프루브가 서로 직각인 X, Y, Z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측정점의 3차원 좌표값을 측정 장치로 읽어서 위치, 거리, 기하 형상 등을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3차원 측정기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측정기 본체, 전자 제어 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를 통해서 측정기 본체에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링합니다. 전자 제어 장치는 기계 본체를 제어하는 머신 컨트롤러와 프루브 헤드를 제어하는 헤드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전자 제어 장비는 측정기 측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는 3차원 측정기 본체 및 부속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해 속도와 가속도를 제어하고 측정기의 안정성, 정확도 유지를 위한 측정 감시 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이스틱, 프루브에 각종 명령을 수행하고 반응합니다. 측정기 본체는 서로 수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세 축을 가진 기계 부분으로 각 축은 공기 베어링 등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각 축에는 리니어 스케일과 인크레멘탈 엔코더가 부착되어 있어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를 보정하여 정밀한 치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헥사곤 엔트리 레벨의 크로마 측정기입니다. 프루브는 공작물 표면의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이며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프루브의 구성은 3주차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 박스는 장비 구동 방향을 입력받고 이를 전자 제어 장치로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CNC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3차원 측정기에 CNC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는 PC 디미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측정 소프트웨어는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첫 번째 수업에서는 3차원 측정기의 개념과 3차원 측정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차원 측정기의 구조와 측정을 위한 장치 구동 순서, 그리고 PC-DMIS의 구성, 조그 박스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밀 측정은 왜 필요할까요? 몇 가지 예를 통해 정밀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암행어사는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를 항상 소지함과 동시에 자를 통해 형벌 도구의 규격과 도량형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노쇠로 만든 자가 바로 유척입니다. 유척은 20cm 남짓한 길이로 눈금 조작을 통해 세금 징수에 있어서 쉽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부정부패를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척의 각 면에는 5가지 용도의 척이 새겨져 있습니다. 악기를 제조할 때 썼던 황종척, 포목의 길이를 잴 때 썼던 포백척, 제사 물품을 만들 때 썼던 예기척, 토지와 도로를 잴 때 썼던 주척, 곡식을 잴 때 썼던 용조척, 또 범죄 현장에서는 유척으로 상처를 재고 형벌 도구, 규격을 측정하고 범죄의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피라미드는 암석 중에서도 비교적 가볍고 무른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돌 하나의 무게가 보통 2.5톤, 큰 것은 70톤이나 됩니다. 피라미드는 약 270만 개의 암석으로 구성된 600만 톤이 넘는 아주 큰 건축물입니다. 옛날에도 기초지방공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미국이 대형 건축물에 허용하는 치마가 6년에 15cm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겨우 5mm쯤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피라미드의 내면은 거의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라미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초고층 빌딩을 세울 때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GPS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145m 높이의 피라미드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도움 없이도 오차범위 1%를 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 한 변의 길이 등의 오차는 대략 0.01% 안팎으로 무척 정교합니다. 피라미드는 큐빗 단위를 사용해 만들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길이를 더한 길이를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고 합니다. 매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사용하던 자와 마스터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교한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결코 개선이나 혁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측정이라 함은 모든 물상의 상태와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밀 측정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위의 기준이 필요하고 국제 단위계인 SI 기본 단위는 7가지 기본 측정 단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몰 질량은 몰입니다. 이러한 측정 표준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성능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을 통해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량을 통해서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신뢰를 갖게 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은 정확한 계량을 통해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속도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국가 규범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주유소에서 급유를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는 실제로 1리터가 공급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1리터 이상 급유되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점유 측정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 사회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